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기 전에 어제도 장전에 짚어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장중에 잘 갔어요. 종목을 고르실 때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적으로 최근에는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 장 흐름에 맞게 이렇게 종목을 선별하시나요, 이사님? 네, 아무래도 시장 흐름 자체가 저희가 시초가 기준으로나 아니면은 제시된 가격 기준으로나 좀 투자해서 기간을 놓고 들고 갈 만한 시장의 흐름이 나타날 때는 좀 템포라든지 그런 거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좀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그다음에 시장 변화 자체가 장중에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제가 종목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장 흐름에 맞게 호흡이 짧은 종목들을 최근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서 신기한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좀 들어가 보자면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최근 이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프닝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외국인들이 9거래일 연속 어제까지 좀 순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장 속에서 맞는 종목을 찾기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런 장세가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까요? 네, 시장 자체 흐름이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의 부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환율적인 측면도 있고 물론 1분기의 실적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은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 다음 분기 또는 올해 말까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외부 변수로 인해서 촉발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외부 변수 자체가 제거가 된다고 하면은 다시금 시장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이 있겠는데요. 다만 현재 국면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면에서 저희가 접근해야 될 종목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덜 반영된 종목들을 접근을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점을 종합을 해봤을 때 저희가 비판 업종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혜성GS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실적도 있었다 보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관련돼서 확실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좋겠다 말씀을 해주신 만큼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은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신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택 같은 경우는 기판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기판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매출 자체가 높으면서 영업이익률이 낮은 그러한 성격을 나타내는 업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전자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수요는 있어 왔지만은 단가 자체가 올라가지 않고 그다음에 다양한 업체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매출 측면에서는 높게 책정이 되지만은 영업이익률이 낮은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게 제품 측면에서도 프리미엄 효과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여러 개 존재했던 기업 자체가 이제 줄어들면서 수요 부분에서도 공급적인 대응이 타이트해졌고 제품 가격도 동반해서 올라가면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작년 4분기 비수기 측면부터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택 같은 경우도 기판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요. 최근에 전방 사업 같은 경우가 호조가 있다 보니까 현재 수준에서 이제 증설 가능성까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전기 전자 쪽의 장비 업체라든지 이러한 제품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증설을 하면은 증설 이후에 경기에 대한 사이클, 그다음에 업종에 대한 사이클이 변화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한 현상을 기업들도 겪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설에 대한 결정 자체를 전방업체의 그런 이런 제품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제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증설에 대한 반응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점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1분기 실적에 대한 측면은 영업이익으로 한 770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일회성 비용이 있겠지만은 업황 자체가 괜찮은 상황이고 환율 측면에서도
지금 원달러 환율 자체가 상승을 하는 구간에 있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실적 측면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판 쪽 해성GS가 먼저 실적을 보여줬고 어제 같은 경우 증설에 대한 점도 있었지만은 기대감으로 다른 기판 종목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스테탈시스가 어제 비슷한 그런 예측으로 상승을 했었고 그렇다 보니 저희가 기판 업종 중에서 실적이 긍정적이고 상승에 대한 요인이 존재하는 심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기판 관련된 종목 중에 심택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 업황과 관련돼서 반도체 투자하고 싶으신 투자자들은 최근에는 삼성전자보다는 이렇게 중소형주들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어제 또 말씀을 해주셨던 해성DS를 포함해서 기판이나 이런 쪽 관련된 종목들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1분기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꼽히고 있는 종목 중에 대덕전자도 있고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심택이 또 준비해 주신 이유가 궁금하기도 한데 대덕전자는 혹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사님? 네, 대덕전자도 똑같이 그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심택과 대덕전자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통상 저희가 매수 시점을 결정을 할 때는 올해 예상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그거를 체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금 약간 덜 오른 구간에 있는 심택을 선택을 했고요. 이러한 주가 흐름상에서 심택 대덕전자가 통상 함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업종 안에서도 조금 앞서거니 뒤서거니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주가의 순서가 한 번씩 바뀌면서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심택을 말씀을 드렸고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같은 개념에서 함께 살펴보시면 기판 업종의 1분기 실적에 대한 요소 그리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다음 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심택과 대덕전자 함께 적용되는 그러한 요인이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은 함께 같이 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함께 움직일 만한 비슷한 종목들도 주가 흐름을 계속해서 체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함께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중소형 기판 관련된 종목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가격 매력도는 종목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장 초반에 이런 종목들을 공략한다면 유효할까요? 네, 장 초반 같은 경우 접근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적들이 긍정적이게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주가의 반영이 빠른 모습이었는데 그게 특정 시점 같은 경우 딱 정해놓고 매수를 하기보다는 미리 매수를 해놓는 게 결과적으로는 나았더라고요. 이게 해성GS 같은 경우도 그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또 다른 되지만은 그런 요인이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심택 같은 경우나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기판 업종 내에서 주가 흐름을 보면은 해성GS라든지 그러한 종목들, 이스페타시스라든지 그러한 종목들보다는 절대적인 주가 수준으로는 지금 좀 덜 오른 면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시초가 기준으로도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여쭤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에 공개될 예정이었던 이번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가 연기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안전하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정책을 확실하게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건설주들은 벌써부터 움직였거든요. 관련돼서 이슈 분석을 해본다면 저희가 어느 포인트를 짚어봐야 될까요?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정책의 발표에 대한 그런 일정을 매매 결부해서 투자를 할 때는 워낙 불확실성이 큰 경우도 있고 이게 선행해서 주가에 반영되는 면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정책이 나오고 난 뒤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번 주 금요일에
이번 주에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될 수 있고 재건축 완화가 발표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대형 건설주는 상승하지 않았는데 테마성의 중소형 건설주들이 먼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이번 주에 그 정책의 발표가 연기됨에 따라서 그러한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저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점은 그 정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종목이 상승할 때 따라서 매수하기보다는 이번에 새로운 정부의 중점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뭔지 생각을 하고 그 중점이 되는 정책 안에서 종목들을 추려보고 그 추려본 종목들 안에서 현재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절대적인 주가 수준이 덜 오른 종목들을 접근을 미리 해놓는 게 저희 수익 측면에서도 그 리스크를 조금 더 줄여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의 발표 연기의 예를 통해서 지금 원자재 상승 국면에도 있고 이런 국면이 있으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구체적인 그 에너지의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전 산업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원전 산업과 관련된 종목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 연기 이슈와 더불어서 건설사나 이런 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전 쪽을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접근법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티플렉스입니다. 종목명은 생소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 시장에서 원전과 관련된 그리고 그 철강의 가공과 관련된 기업으로 한번 부각되기 시작했었는데요. 주가 자체는 고점 대비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자체는 스테인리스 가공 및 유통의 전문 기업인데요. 국내의 그 스테인리스 본관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40% 차지하는 1위 업체입니다. 이 1위 업체의 그러한 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밸브라든지 그러한 사업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고요. 원전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조선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도 있고, 자동차 부품, 기타 이러한 그 밸브가 쓰이는 사업에는 다양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출 비중 자체는 7% 미만으로 상당히 낮고요. 내수 비중이 93%다 보니까 그 내수 사업 위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측면이 주가에서는 크게 프리미엄 요인이 받을 거는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 살펴볼 거는 첫 번째로 수출 비중의 확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수출 비중이 확대된다면 현재 주가 수준보다는 추가적인 프리미엄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 스테인리스의 원재료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지만은 원재료 부분에서 제품의 전가가 빠른 요인이 있고요. 제품의 전가가 빠른 요인은 전방 산업, 반도체라든지 조선, 플랜트 부분과 관련해서 밸브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서 원자재 가격을 제품 가격에 빠르게 증가가 가능하고요. 이러한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올해 예상 순이익은 130억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제품 가격의 상승 부분을 반영을 하지 않은 그러한 순이익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425억 정도인데요. 통상적으로 역사적인 주가 수익 비율을 저희가 올해 예상 순이익에 대입을 해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1,500억의 시가총액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측면에서 저희가 살펴봤을 때 티플렉스라는 종목은 그 원전과 관련돼서 시장이 테마주가 움직일 때 후발로 한번 테마성을 띠고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구간에서 주가가 그 하락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 하락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는 그 매수를 접근을 할 때 저희가 그 아직도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싼지 비싼지 그거를 판단해서 접근을
사는 게 그 위험 요인을 줄여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T플렉스는 현재 구간이 조정이 잘 나온 상황이고 그 현재 가격 자체가 올해 예상 순이익 대비해서 그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접근을 편하게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티플렉스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특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그럼 이 종목도 장 초반에 공략이 가능할까요, 이사님? 네, 현재의 가격 구간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그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주가가 제가 고점에서 조정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가격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지금 5,870원, 고점이 7,950원이었거든요.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박스권 흐름 5,400원에서 6,000원대 박스권 흐름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6,000원대가 가격적으로 돌파가 이루어진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은 용이하겠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5,400원에서 5,900, 5,940원대 구간의 박스권의 흐름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5,400원에서 5,940원 이내에서는 조금 편하게 접근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격 전략과 공략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시장 흐름이 중소형주 강세, 대형주의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수급 자체에 개선이 없다면 그 수급 중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에 개선이 없다고 하면은 대형주의 부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어제 삼성전자가 소폭 상승으로 마감하기는 했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바닥이 나왔다고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이고요. 전일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금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대형 IP주들이 강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가 매크로 환경 중에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아직 안정되지 않는 환율 그다음에 그 거래소 코스닥 기준 모두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 수급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매매 비중이 낮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 대형주가 그 실적 대비해서 싼 구간으로도 진입한 종목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를 접근하기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초점을 두고 시장 대응을 하는 게 나을 것으로